이어서 다양한 금융자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었죠. 뭐였냐면 예금, 적금, 주식, 채권입니다. 그 내용까지 살펴봤으면은 그걸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제 그 자산들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되게 간단하고 어쩌면 당연한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 편하게 수업 들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합리적인 자산 관리의 3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안전성이에요. 안전성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금이라는 건 뭐냐면 땀 흘려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재화와 서비스를 매개로 하지 않는 거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써서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금융생활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랬을 때 안전성이라는 건 처음에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 낮냐예요. 그럼 안전성이 높다는 얘기는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산다든지, 나라가 망해야지 돈을 이제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나라는 웬만하면 안 망하니까 좀 안전하겠죠. 그리고 또 예금이나 적금, 은행도 망하기 쉽지 않으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경우는 원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보다 주식의 가격이 내려가거나, 채권도 국가나 뭐 그런 데서 발행한 안정적인 채권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샀을 때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겠죠? 뭐 그런 게 안전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예금이랑 주식 중 어떤 것이 안전성이 높을까? 당연히 예금이 높겠죠. 주식은 원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수익성은 뭘까요? 원금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면은 은행에다가 단순히 돈을 맡겨놨을 때 금리는 낮으니까 많은 돈을 뭐 벌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크진 않을 거예요. 되게 안정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은 회사가 엄청나게 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렇다면은 주식 가격이 확 올라서 내가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유동성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한번 필요할 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입니다. 자, 예를 쉽게 들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맡겨놨어요.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체크카드 있죠? 이게 이제 요구불 예금에 속하는 건데, 그거랑 자동차랑 돈을 어떤 게 더 현금으로 바꾸기 편할까요? 네, 맞아요. 요구불 예금이 돈으로 바꾸기가 편하겠죠? ATM기나 은행에 찾아가서 돈 좀 꺼내주세요 하면 돈으로 바꿔주죠. 현금으로 바꿔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바꾸기가 수월하지가 않겠죠. 그죠? 왜냐면은 시장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약간 어려우니까 뒤에 사례 같은 거 같이 보면서 좀 넘어가고, 안전성과 수익성 먼저 알아두고 유동성 천천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보면서 특징 나와 있죠? 뭐 얘는 어떻다, 쟤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금이랑 적금이에요. 안전성과 유동성은 높다. 방금 얘기했죠? 뭐였냐면 요구불 예금 있죠? 그 은행에서 돈을 찾기만 하면 현금으로 바뀌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수익성은 낮다는 거. 자, 주식. 수익성과 유동성은 높은 편이지만, 유동성이 높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그 간접금융의 형태를 띄었을 때 주식을 판매하면은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안전성이 낮다.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안전성이 낮다. 자, 채권. 수익성은 주식에 비해서 낮지만 예금, 적금보다는 높은 편이며 안전성은 예금과 적금보다 낮지만 주식보다는 높은 편이다. 중간에 껴있네요. 네, 한번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고요. 자, 합리적 자산관리의 요령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표적인 자산 4가지를 살펴봤는데 요거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까에 대한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죠?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고려해서 각 자산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목표와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된다. 너무 정답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와서 당장 은행에만 맡겨놓으면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어느 정도 일부는 주식에도 투자해보고 어느 정도는 채권에도 투자해보고 일부는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금융 포트폴리오를 제작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정답은 없습니다. 네. 자, 분산 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슨 뜻이겠어요? 투자를 나눠서 한다는 말이겠죠. 옛날에 그런 주식 명언 중에 그런 명언이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러면은 깨진다고.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너무 몰아서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위험성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얘기겠죠. 자산을 여러 종류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면은 왜 이렇게 나누겠어요? 위험성을 분산시키기 위해서겠죠? 맞습니다. 네, 둘이 대화하는 거 한번 볼게요. 땡땡 회사 주식 1년 뒤에는 30%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위험합니다. 이런 생각 위험해요. 그래서 여유자금 5천만 원을 모두 그 회사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이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위험성이 높죠? 이런 투자는 모두 저는 그렇게 한 가지 금융상품만 가지고 있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유자금 1억 원 중에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50%는 은행에 맡겼고 30은 채권에 투자했고요. 20%는 주식에 넣어뒀더니 분산 투자를 했네요. 자, 평가를 해보자. 네, 요게 이제 이번 단원의 이번 중단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죠. 자, 갑은 수익성을 고려하고 있으면서 위험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못하였다는 사실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위험성을 못하였다가 아니라 감수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은 유동성이 높은데 때로는 원금의 대부분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의 5천만 원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위험한 자산에 자신의 여유자금을 모두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는 않다. 네. 안전성에 초점을 두어서 을 보는 거예요. 안전성에 초점을 두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너무 뻔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갑의 얘기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볼게요. 갑과 을 중 어떤 방식으로 투자한 사람은 무엇이며 장단점은 뭘까? 제시된 글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한 사람은 을이다. 분산 투자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이러한 투자 방식은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면서도 수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채권에서도 수익이 나고 주식에서도 수익이 나고 예금도 적지만 수익이 나기 때문이죠. 자, 즉 여러 금융상품에 나눠 자산관리를 하면은 특정 금융상품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나면은 그 위험을 메꿀 수 있죠. 주식에서 뭐 200만 원 손해가 났어도 채권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담보된다면 조금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형성평가. 예금은 목돈을 일정 기간 은행에 예치해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이다. 자, 2번 땡땡은 정부, 은행, 기업 등이 주체가 뭐 한다고요?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걸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에 제공하는 증서를 말한다. 권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증서뿐만 아니라 채권입니다. 돈을 빌려서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증서를 얘기하는 거죠. 자, 3번
OX 자산관리 원칙 중 유동성이란 필요할 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네. 2번 예적금은 수익성과 유동성은 높은데 안전성은 낮다. X. 그죠? 은행에 맡겨놨을 때 돈이 막 엄청 많이 불리진 않죠. 예적금은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자산을 잘 관리하려면 안전성,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 가지 금융상품에 몰아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아니다. 나눠서 하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전 시간에 잠깐 그래프로 설명을 했었는데 생애주기 곡선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당장에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를 봤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인생에 남은 시간들에 대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